예, 안녕하십니까. 127회 합격한 정호영이랍니다. 저는 공부를 좀 일찍 시작했습니다. 2011년도부터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. 나이는 한 30 후반대부터 시작을 했습니다. 지금은 이제 한 50 이제 가까이 이제 되려고 이제 나이가 좀 그렇고요. 공부를 이제 시작한 계기는 이제 건설업을 하면서 건축가를 이제 나오고 건설업을 하면서 제가 이제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는 좀 능력이라든지 좀 그런 거를 좀 검증을 좀 받고 싶은 좀 생각도 있었고요. 그리고 또 제가 하는 일에 대한 자부심을 좀 갖고자 좀 공부를 좀 시작을 했습니다. 그래서 2011년부터 시작해서 본격적으로 지금 종로학원에 와서 이제 공부하는 시기는 123회 시험 볼 때부터 2020년도죠. 2020년 7월 달부터 이제 학원 등록하고, 그래서 그 전에도 계속 공부는 했었는데, 현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제 녹록치가 않아가지고, 아시다시피 건설 현장 울타리 치고 나면은 땅 파고 또 그거 뭐 골조 시작하고 마감 시작하고 또 준공 때까지 뭐 계속 이어지는 업무가 지속되다 보니까 많은 공부는 못했습니다. 그리고 공부하는 그런 시간과 이제 장소는 저 같은 경우는 초기에는 이제 집에서 많이 했고요. 애가 좀 초기에는 좀 어리다 보니까는 집에서 많이 했고, 그리고 중기에는 도서관 저 뭐 회사 근처 도서관, 집 근처 도서관에서 주로 많이 했습니다. 그리고 후기에는 지금 합격할 때는 독서실, 지금은 뭐 스터디 카페 이제 많이 활용을 해서 스터디 카페를 이제 등록하고 나니까 그 시간만큼은 제가 이제 할 수 있는 시간이 자유롭게 또 공부를 할 수 있더라고요. 그렇게 좀 공부를 하였습니다. 그리고 이제 공부하면서 제가 이제 어려웠던 점은 지금도 다 이제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이시기 때문에 일하고 이제 병행하는 거, 그게 이제 가장 어려웠습니다. 직장을 안 다닐 수도 없고, 직장을 하다 보면은 공부에 또 소홀할 수밖에 없는데, 그거를 이제 저보다 뭐 좀 나으신 분들이다 생각을 해서 제가 그 부분은 뭐 우려가 안 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좀 어려웠습니다. 두 번째는 공부하면서 어려웠던 점은 전 상당히 악필이었습니다. 글씨를 저밖에 이제 못 알아볼 정도로. 그래서 시험 볼 때마다 제가 이제 그거를 이제 서브노트를 만들더라도 아니면 그거를 보더라도 알아볼 수 있어야 되는데 도저히 뭐 알아볼 수 없는 정도로 악필이었습니다. 그런 부분이 좀 가장 어려웠고요. 그런 부분에서 어려운 부분을 좀 학원을 와서 좀 도움이 된 점은 어느 정도 악필이고 공부할 시험 시간도 없고 그러지만 체계적인 시스템을 종로에서 이제 어느 정도 매주, 그리고 또 용어반, 서술반, 모의고사반 이런 부분을 이제 체계적인 시스템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제가 1년을 수강을 했습니다. 저는 1년 수강하고 또 1년을 또 재수강을 했습니다. 1년, 그러니까 이때 이제 1년 수강을 하고 이때 이제 다시 또 이제 재수강을 하고 나서 127회 이제 합격을 하게 됐습니다. 그래서 학원의 시스템적인 부분이 좀 많이 저는 일을 하면서 병행하면서 악필이지만 그런 부분이 좀 학원 시스템이 좀 많이 좀 도움을 받았고요. 더욱이 이제 도움이 좀 많이 된 건 저 같은 경우는 모의고사반입니다. 모의고사반은 매주 이제 시험을 봅니다. 오면은 시험은 시험 봐서 이제 채점을 받고 이제 합격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모의고사를 안 보고 나서는 합격할 수가 없습니다. 모의고사 매주 오셔가지고 시험 보시고 또 부족한 부분 또 채워 나가시면서 이렇게 공부를 하셨으면 하고요. 시험을 저 같은 경우는 못 본 모의고사 왔을 때 못 본 주도 있었습니다. 그럼 못 본 주보다 또 잘 본 주도 있었습니다. 잘 본 주. 시험 보고
그러고 나서 그 강의 시간 때 잘된 답안은 또 우수 사례해가지고 교수님께서 또 이렇게 좀 띄워주셔서 이렇게 막 강의도 해주시고, 그러면 그거를 이제 애 엄마나 이제 아이들한테 아빠 그 우수 답안 뽑혔어 하면서 또 그런 좀 좋은 기억도 있고요. 그런 부분에서 제가 이 학원 와서 이제 공부한 부분이고요. 이제 점수를 한번 간략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리자면, 요번 점수가 127회 이제 점수입니다. 용어 점수를 좀 많이 받았습니다. 그리고 2교시 때. 이 점수를 설명을 왜 드리는가 하는 이유는 제가 계속 하면서 좀 희망을 갖고 이제 시험을 계속 봤습니다. 떨어지는 과목도 있습니다. 떨어진 과목도. 떨어질 때는 또 다시 매진해서 또 부족한 부분 채워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또 그러다 보면은 저처럼 공부한 지 한 12년 됐습니다. 12년. 경력은 한 5년 공사 이제 근무를 하였고요. 한 10년 한 공무, 그리고 한 3년 정도 본사 근무를 하였고요. 한 3년 정도는 현장 소장 또 하였고요. 한 건설 경력은 한 21년 정도 됩니다. 그 부분이 이제 많이 공부하면서 좀 도움이 좀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. 저 같은 경우는.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, 첫 번째는 제가 이제 생각하는 이제 세 가지는 휴가, 휴일, 반납입니다. 저는 휴가 때는, 여름 휴가 때는 이제 고시원에 갔습니다. 고시원에. 금요일서부터 고시원에 들어가서 금, 토, 일, 월, 화 다 한 주 지나고 그 주에 이제 시험을 보러 갔고요. 이게 한 3년, 4년 정도 그런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또 딴 때 같은 경우는 집에서 또 어떨 때는 여름 휴가 때라든지 그럴 때는 집에서 보냈고요. 공부를 이제 시작했으니까 휴일은 반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두 번째는 노력입니다. 노력 없이는 그 시험에 합격할 수 없다고. 저도 무지 많이 노력했습니다. 악필이고 많은 지식도 없고, 그리고 또 공부량도 어떨 때는 좀 또 잊어버리고 그러다 보니까는 노력을 좀 많이 했습니다. 세 번째는 꾸준함입니다. 꾸준하게 했습니다. 꾸준하게. 간절한 마음으로. 이 세 가지를 전 생각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 서서 합격이라는 이런 간증을 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좀 드립니다. 여러분도 건승하실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수고하실 것 같습니다. 생각 없으니까 하겠습니다. 지금 점수가 좀 내려간 적이 있으신데요. 네. 점수가 내려갔을 때는 왜 내려갔고, 지금 이번 합격하실 때는 왜 올라갔는지가. 시험 볼 때 시험 문제를 딱 보고 나서 이제 방향을 잡아야 됩니다. 어떤 1교시라든지 2교시라든지 3교시라든지 4교시라든지 방향을 잡아야 되는데, 제가 생각했던 부분에 이제 문제도 안 나올 뿐더러 제가 알고 있는 지식에 대한 문제도 안 나옵니다. 그런 부분에서 방향을 완전 빗나가 버리면 채점 제가 다 썼더라도 36점, 38점 뭐 이렇게밖에 안 나옵니다. 3페이지 다 쓰고 뭐 4페이지까지 써더라도 안 나옵니다. 방향 설정이 전 중요하다 봅니다. 낮은 점수 때는, 높은 점수 때는 제가 그렇다고 방향을 잘 잡았느냐? 아닙니다. 충실하게 썼습니다. 충실하게. 부족한 부분, 제가 이 자리에 서서 말씀드린 게 제가 뭐 지식이 많거나 아니면 잘났거나 절대 아닙니다. 충실하게 쓰려고 노력을 했습니다. 악필인 와중에도 손 떨어가면서 충실하게 한자 상대방이 읽을 수 있을 만큼만 쓰자. 여기는 제가 노력해서 점수 잘 쓴 겁니다. 이거보다 더 내려가면은
어떨 때 보면은 몰라보게 글씨를 씁니다. 근데 충실하게 썼던 것 같습니다. 그러면은 좀 점수가 좀 높았던 것 같습니다. 네. 하나, 네. 예. 점수를 보니까 1교시가 되는 1교시요. 네. 쓰시면서 문제 다 알고 썼습니까 혹시? 아, 제가 공부 기간이 한 11년, 12년째입니다. 문제를 보면 짤막짤막하게 내용은 압니다. 문제를 보면 아예 모르는 문제들은 그냥 3개는 제껴놓고요. 아예 모르는 문제는 3개는 일단 우선 할 때 13문제 중에 3개는 제껴놓고 그 10문제 중에 제가 우선순위를 또 했습니다. 1번 어떤 문제를 쓸까? 그리고 중간에 어떤 문제를 쓸까? 그러다 보면은 모르겠다 그냥 쭉 써내려가자 할 때도 있었고요. 이번 거 같은 경우는 13문제 중에 10문제는 어느 정도 제가 들어봤던 문제이기 때문에 그 학원에서 모의고사 보고 그리고 또 학원 그 교수님께서 이제 강의해 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답안을 작성을 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는 좀 높은 점수가 나왔습니다. 네, 여기까지